지금부터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잠깐 볼 건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가 뭐죠? 영어의 어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 자, 이 중에서 없어도 말이 되는 애가 부사였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구조, 영어의 어순을 다시 5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그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1형식은 뭐냐? 주어 동사가 있으면 1형식이에요. 여기에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문 볼게요. He goes to school.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He. 동사는 goes. 자, to school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학교로 가는 거니까 부사 중에 장소겠네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부사는 우리가 형식을 따질 때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주어 동사만 있어요. 몇 형식? 1형식이 되겠죠?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요. 이때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예문 볼게요. He's told. 주어가 뭐예요? 그는. 동사는 is. 그거 어떤 거예요? told이 보어겠죠? 자, 그럼 주어 동사 보어니까 몇 형식? 2형식이겠네요. 이때 told은 he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겠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He likes apples. 주어가 뭐예요? He. 동사는 likes. 자, 목적어 있어요? 뭐를 좋아하죠? 사과를 좋아하죠? 이게 목적어네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몇 형식? 3형식이 되겠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위에 문장 구조를 잠깐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원래 아무것도 오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러면 실질적인 목적어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해석해요. 예문을 잠깐 볼게요. He made me a cake. 자, 주어가 뭐예요? He. 동사는 made. 자, 그가 만들었어요. 나를 만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든 거죠.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사람이었네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럼 실제 목적어는 뭐예요? 뭐를 만든 거예요? 케이크를 만든 거죠.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나에게라고 해석하고 케이크를이라고 해석하겠죠?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면 몇 형식? 4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보어는 목적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라고도 부릅니다. He made me a movie star. 자, 주어가 뭐예요? 그는 동사 made 만들었죠?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movie star로 만든 거죠. 자, 내가 movie star다 말 되죠? 목적어가 뭔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me가 목적어고 a movie star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이게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나오면 5형식이에요.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A 보시면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래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다는 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주어 동사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요. 자, 주어 동사니까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에요. 자, 그럼 B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만들려면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요.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겠죠? 자, 그럼 C는 목적어가 2개 필요한 동사예요. 목적어가 2개 필요하니까 간접 목적어, 줄여서 간목, 직접 목적어, 직목.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니까 4형식이겠네요. 자, 그럼 페이지를 한 장 넘겨보세요. 주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이건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거죠. 몇 형식이에요? 2형식이겠네요. 그럼 B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목적격 보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나오겠네요. 목적어 나오고 보어가 나와야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자, 그럼 다시 앞 페이지로 와서 동사의 종류 1 보겠습니다. A부터 볼게요.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자, A.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래요. 자, 그럼 목적어나 보어 없이 동사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고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겠죠? 주로 수식어. 여기서 수식어는 부사를 써서 더 자세한 의미를 나타낸다. 자, 밑에 표를 보세요. 별표. 자,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 거잖아요. 자,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나 보어 없이도 완전한 의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단어는 뜻을 무조건 받아 적습니다. smile, 미소 짓다, cry, 울다, walk, 걷다, run, 달리다, come, 오다, go, 가다, sing, 노래하다, study, 공부하다, live, 살다, sleep, 자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쓰지 않아도 문장을 완전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문 볼게요. I smiled. 주어가 뭐예요? 나는 smiled. 뭐 했다? 내가 미소 지었다. 그냥 완벽한 문장인 거예요. 자, 주어 동사가 있네요. 몇 형식? 1형식이겠죠? Amy runs fast. 자, 주어가 뭐예요? Amy. 동사는 runs. Amy가 달린대요. fast. 어떻게? 빨리. 이거는 부사 중에 방법이네요.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살 때는 부사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주어 동사가 있네요. 몇 형식? 1형식이겠죠? Howard came alone. 자, 주어가 뭐예요? Howard가 동사는 came, 왔어요. alone, 어떻게 왔어요? 혼자 왔죠? 부사 중에 방법이네요. 자, 그럼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우리가 부사는 계산하지 않으니까 주어 동사만 있네요. 몇 형식? 1형식이겠죠? 자, 두 번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나타내겠죠? 이게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자, 밑에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받아 적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동사들은 뒤에 뭐를 쓴다? 목적어를 반드시 쓴다. 목적어는 보통 뭐뭐를 을로 끝나죠. like, 뭐뭐를 좋아하다. want, 뭐뭐를 원하다. have, 뭐뭐를 가지고 있다. eat, 뭐뭐를 먹다. watch, 뭐뭐를 보다. read, 뭐뭐를 읽다. meet, 누구누구를 만나다. know, 뭐뭐를 알다. 자, 이렇게 이 동사들은 뒤에 뭐뭐를 목적어를 반드시 쓰는 동사들이라는 거죠. 예문 볼게요. Mom likes comedy shows. 자, 주어가 뭐예요? Mom이, 엄마가 likes, 좋아하죠. 자, 뭐를 좋아해요? comedy shows, 코미디 쇼를 좋아하는데요. 자, 이게 목적어네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몇 형식? 3형식이겠죠? Chris has a sister. 자, 주어가 뭐예요? Chris가, 동사는 has,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있어요? 자, 여동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여동생이 있는 거니까 몇 형식? 3형식이에요. 자, 그럼 C로 가서, 자, C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영어 문장 구조가 약간 변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주어 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 사이에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실제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자, 이걸 몇 형식? 4형식이라고 부르죠.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개나 쓸 수 있어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모두 필요하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당연히 무슨 격? 목적격을 쓴다. 왜겠어요?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을 쓰니까요. 자, 아래 박스에 별표 5개.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는 동사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특정한 동사들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give,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send,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보내주다. lend,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빌려주다. show,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다. tell,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말해주다. teach,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다. make,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다. buy,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사주다. 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해주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상을 수여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뭔가 주는 거를 수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몇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쓴다. 이때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간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붙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뭐뭐를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해석도 바뀌게 돼요. 예문 볼게요. Brian showed me his album. 자, 주어가 뭐예요? Brian은 동사 showed, 보여줬어요. 자, 나를 보여준 거예요. His album, 그의 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의 앨범을 보여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어예요. 그런데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지금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럼 his 앨범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럼 간접 목적어는 뭐라고 해석한다? 나에게. 뭐를? 직접 목적어는 his 앨범 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브라이언이 나에게 그의 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Brian showed his album 쓰고 me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올 때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거에게 뒤에 거 를이라고 해석해요. 자, 그러니까 그의 앨범에게 나를 보여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앞에 거 에게, 뒤에 거를 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음 님은 She made us a sandwich. 자, 주어가 뭐예요? 누가? 그녀가 made. 만들어줬어요. 우리를 만든 거예요. A sandwich. 샌드위치를 만든 거예요. 샌드위치를 만든 거죠. 이게 목적어네요. 자, 그런데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간접 목적어. 그럼 실제 목적어는 뭐가 돼요? 직접 목적어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우리를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를 쓸 수 있는 문장의 형식을 몇 형식? 4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동사의 종류 1은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복습을 충분히 한 후에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을 외우고 나서 꼭 문제를 풀어주세요.